트레이딩룸의 포모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최근 시장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요. 간단하게 이제 최근 업종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업종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업종들에 이제 뭐 단타 하시는 분들, 투기적 자금들이 많이 모여 있고 어떤 쪽에 좀 돈이 좀 비어 있는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해볼 건데요. 이제 설명하기 앞서서 저는 매일같이 뭘 하냐면요, 이렇게 좀 전 종목에 대한 그 리스트가 있고요. 종목별로요, 이렇게 일자마다 순위를 매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날짜가 있죠? 9월 19일, 9월 16일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종목들의 랭킹을 매겨요. 근데 이 랭킹이 무슨 랭킹이냐?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졌냐, 많이 매매를 했냐, 이제 그런 식의 랭킹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어떤 종목에서 단기 트레이딩 하죠? 변동성이 크고 주가 추세가 좋고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변동이 크고 거래대금 많이 나오고 단기적으로 막 이슈가 되면 이제 순위가 높게 나오고요. 반대로 순위가 낮은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빠져나가고 관심이 없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이제 바닥에 오도록, 파란색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매일매일 정리를 하고 있고요. 좀 시장 상황을 빠르게 보려고 나름대로 이제 저한테 좀 최적화시켜서 맞춘 건데, 이 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시장 업종들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간단히 좀 점검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종목으로 보면 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이제 업종별로 분류를 해서 제가 또 이렇게 또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보면요, 보시면 여기 왼쪽에 업종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리고 요게 이제 9월 19일, 9월 16일, 여기가 지금 현재 시점이고요. 요로 갈수록 과거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올수록 현재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색깔이 진하고 여기는 연하고 이렇죠. 그러니까 색깔이 진한 곳은 단기 트레이딩 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다 나왔다 했다, 단타들이 되게 좋아하는 업종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한테 관심 없는 그런 구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쫙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단기 자금들이 가장 좋아하는 섹터, 그러니까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거래를 하는 경우에, 정말 짧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두고 집중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리고 조금 호흡이 긴 매매, 뭐 스윙 정도, 뭐 이런 식의 포인트를 보는 경우에는 반대로 여기보다는 단기 자금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곳, 밑에 있는 곳, 이제 이런 하얀 색깔 비어 있는 곳들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 기계 섹터가 계속 그래도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 한동안 좀 관심이 없다가 다시 좀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기계 섹터에는, 지금 기계 섹터에서 되게 핫한 키워드는 이제 우크라 재건 관련 그 건설 기계, 그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로봇이 있습니다. 데모도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 늘어나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매매 많이 했겠죠. 그리고 뭐 현대 에버다임도 거의 뭐 재건 관련주로 되게 조용하다가 최근에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뭐 재건 이슈가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게 이제 뭐 전쟁 슬슬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IMF에서 이제 우크라 재건을 위해서 뭐 기금 프로그램을 좀 가동한다거나 뭐 그런 기사들이 있으면서 다시 좀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로봇 섹터, 뭐 SPG라던가 뭐 UL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 최근에 좀 거래 대금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포인트로 이제 기계 섹터에 자금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개인용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뜬금없는데 여기에 그 원인이 이거였더라고요. 양지사, 이 종목이 개인용품으로 좀 분류가 돼 있거든요. 시장이 안 좋으면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가곤 하는데 섹터의 이슈로 하기보다는 그냥 개별 종목의 이슈였다, 뭐 그렇게 파악을 하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를 앞두고 있죠. 이제 금리 인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최근에 뭐 제주은행이라던가 뭐 푸른저축은행이라던가 그런 이제 금리 인상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관련된 거는 저는 이제 그 향후 이제 연준이 최종적으로 이제 금리 목표를 어디까지 잡냐, 뭐 대충 뭐 4.5를 목표로 잡냐, 뭐 앞으로 뭐 5까지 늘리냐, 이제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올리는 건 다 아는데 목표를 어디로 보고 있냐, 그러니까 더 높게 보고 있냐, 아니면 어느 쯤에서 멈출까, 이제 그거를 보면서 좀 눈치를 보지 않을까,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건축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기계 섹터 아까 비슷하게 그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이 이쪽에 좀 포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꾸준히 점점점 이제 거래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개별주 이슈가 좀 많죠. 개별 종목 단위로 뭐 혼자 노는 종목들, 하나만 예시를 들자면 뭐 대화제약 같은 거, 이런 종목에 좀 단기 자금들이 지금 좀 들어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강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가 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2차 전지 관련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포스코가 태풍 피해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반사 이익 보는 철강 기업들 이제 그런 포인트로 뭐 지난주부터 점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종목 몇 개만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 동국산업 같은 경우가 철강 쪽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제 동국산업은 원통형 배터리에 그 니켈 도금 케이스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이제 늘어날 거다라는 좀 전망이 있어서 2차 전지 모멘텀으로 좀 관심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회를 많이 줄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이슈, 포스코가 태풍 피해로 지금 피해가 막심하죠. 아마 그게 복구되려면 단기간에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사 이익이다 이런 컨셉으로 뭐 이런 철강주들, 뭐 대동스틸, 뭐 하이스틸, 뭐 이런 철강주들이 최근에 반짝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강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있으니까 뭐 트레이딩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뭐 스펙주들도 최근에 좀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스펙주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자동차 섹터는 뭐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종목 중에서는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에코플라스틱 같은 기업들 최근에 이제 단기 거래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겠죠. 뭐 그리고 계속 쭉쭉 보시면 뭐 이제 광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그 소재 관련 기업들이 여기 광물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점점 이제 단기 거래하시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공인 인증서라던가 밑에 보면 뭐 스마트 카드 이런 거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페이도 최근에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외 나머지는 뭐 대충 보면 뭐 매니지먼트는 최근에 뭐 SM 뭐 관련 이슈 있었을 거고, 화장품은 아마 이제 뭐 마스크 벗는 논의 뭐 그런 것도 조금 있고, 화장품들 중에서는 제 자료에서 화장품들 중에서는 좀 괜찮다고 나오는 게 뭐 아이패밀리 SC 이런 기업들, 이 기업은 화장품인데 이제 일본 쪽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좀 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최근에 변동성이 좀 생겼죠. 거래 대금이 좀 작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나아지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상단에 있는 좀 단기 자금들이 좀 들어와 있는 섹터들을 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봤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들은요, 단기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순간에 변동성이 되게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트레이딩 기회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주의해야 될 거는 결국에 이 단기 자금들은 갈아타기가 빨라요. 이렇게 옮겨 다닙니다. 옮겨 다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돈들이 또 이제 어느 섹터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좀 비어 있는 곳들, 그러니까 단기 자금들이 조금 도망간 곳들,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은데, 이런 쪽 오히려 좀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곳들, 단기 자금들이 모여 있다가 막 좀 흩어지고 흐지부지 된 애들, 이런 데서 의외로 또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섹터들은 이게 완전히 뭐 악재로 끝난 거냐, 아니면 충분히 다시 단타하는 그런 트레이딩성 자금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냐, 이제 그런 포인트로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애들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노이즈가 좀 많았었죠. 사실 이전에 보면 되게 단기 거래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섹터였는데 좀 드문드문 왔다 갔다 하더니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지금 도망갔어요. 지금 다 더 도망갔는데, 이제 왜 도망갔냐?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에는 이런 거 박셀바이오가 이제 굉장히 단기 트레이딩 활발했다가 최근 주가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흐지부지 됐죠. 그리고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확 빠져버리면서 돈들이 많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지금 맨 밑에 있고요. 여기서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거는 여기 방위산업이랑 우주항공, 요 두 개가 좀 관심이 가네요. 사실 그동안 이렇게 보면 되게 핫했죠. 그동안 되게 트레이딩도 많이 일어났었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섹터인데 최근에 와서는 조금 소외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요 방산이 완전 끝났냐? 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죠. 아직 이 방산 쪽으로 수주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아직은 좀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적당히 뭐 추가 수주 소식이라던가 이제 그런 게 조금만 더 붙어주거나 시장 상황이 조금 바뀌게 된다면 충분히 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요런 애들은 좀 길게 본다면 좀 저점을 좀 노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은 뭐 현대로템이라던가 뭐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애들이 있겠죠. 특히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가도 돌파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질질질 흐르고 있어서 지금 단기 트레이딩이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좀 빠르게 보면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전력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그 변압기가 미국에서 지금 수주가 좀 잘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재룡전기 같은 거,
그런 기업들도 적당한 시점이 되면 뭐 시장이 좀 반등하거나 그러면 또 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 관련 이슈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추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좀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이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보면 돈이 오가는 전쟁터라고 보면요. 지금 이 자료는 일종의 이제 제가 보는 상황판 같은 거예요. 상황판. 어디에서 지금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어디가 지금 약간 소강 상태인가, 이제 그런 시장 판세를 좀 보기 위해서 좀 알아본 거고요. 한동안 이제 이 컨텐츠를 좀 잘 안 했었는데 주기적으로 뭔가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또 이제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